그래서 일단 빔을 끈 거고. 자, 그래프를 저번에 비슷한 그림이 하나 있었죠? 뭐 이런 정도로 y는 fx다라고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해놓죠. 그러면 뭐 요 점을 a라고 놓고 a, fa 저번에 했던 거 복습이니까 그 다음에 더 설명할 게 있어서 그래. b, fb 이렇게 하나 딱 놓도록 합니다. 뭐 많이 크게 그릴 필요 없어. 대략적으로 그리면 되는 거고. 이 그림 자체를 요 단원에 있는 내용 중에 이게 하나밖에 안 나와.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파악을 다 해야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거를 뭐라고 표시할 수 있겠니? x의 증가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모 x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x값 b에서 x값 a를 빼는 거리하고 똑같으니까 b-a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하나 표시하시고, 너무 작게 할 필요 없어. 공간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델타 y죠? y의 증가량. 그러면 높이가 여기가 fb야, 여기가 fa야. 빼는 거죠? fb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겠다.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도 표시했죠. 델타 x분의 델타 y.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또는 b-a분의 fb 마이너스 fa. 두 번째로 이렇게도 표시를 했죠. 자, 그럼 세 번째, 네 번째도 있어. 와, 여기까지 끝내지 뭘 또 하냐 이거야. 잘 보면 이놈하고 이놈들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여기 잘 보면 이거야. b라는 것이 얘를 넘겨주면 델타 x 플러스 a라는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식에 있는 b 대신에 딱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새로운 식이 하나 나옵니다. b 대신에 델타 x 플러스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는 사라지죠? 그래서 델타 x분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델타 x 플러스 a를 집어넣으면 f의 위치만 바꿔서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자, 신기한 식이 하나 또 나왔죠? 세 개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식입니다. 원래는 요 정석에는 여기까지 하고 끝을 많이 내던데, 자, 요 세모 x라는 것을 계속 적으려니까 귀찮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렇게 해버린 거야. 아, 세모 x 대신에 우리는 좀 편하게 h라는 것으로 변환해서 적읍시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요 식은 다시 또 바뀌죠.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식이 어떤 식이 눈에 띄더라도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구나. 평균 변화율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직선 AB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AB, 두 점 AB 사이의 기울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편하게 직선 AB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줄게. 자, 얘가 우리가 배우는 요 단원의 딱 절반 내용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직선 AB의 기울기래.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거의 기울기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을 내면 좋은데 우리는 1단원, 2단원에서 극한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극한의 기호는 리미트가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다가 뭐 리미트를 씌우면 무슨 변화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가. 자, b 값이 여기인데 점점점 b를 a 쪽에 가깝게 근접시키는 거야. 만약에 b라는 점을 요 정도까지 근접시켰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만큼 근접시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면 이 기울기가 돼버리네, 그치? 기울기가 조금 낮아지긴 한다, 그치? 그런데 잘 보면 b를 여기까지가 아니라 엄청 가깝게 여기다가 b를 딱 해버리는 거야. 그럼 솔직히 정말 크게 확대하지 않는 이상 저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찾기는 쉽지 않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엄청 가깝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x값 b가 a에 굉장히 가까워진다? 그러면 거의 a라고 생각하면 요 직선이 굉장히 중요한 직선인데 점점 가깝게 해버렸더니 얘는 어떤 말하고 똑같으냐면 점 A에서의 접선에 근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접선. 접하는 선을 접선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점점 B를 A 쪽으로 근접시켰더니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아니라 접선이라는 말로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단어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천천히 그리고 나서 할게요. 나도 주황색을 좋아하는데. 와, 이번에 갤럭시 S23 주황색 나오던데? 딱 TV에 딱 광고 나온 거 해서 와이프한테 내가 딱 쳐다봤다. 그러니까 와이프도 알거든. 내가 주황색 좋아하는지. 안 돼. 뭘 또 바꿔? 바꾸고 싶다.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색이 주황색. 사물며 이 보조 배터리 케이스도 주황색으로 하잖아. 자, 이제 너희는 미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자, 미분이라는 건 뭐랬니? 세세하게 나누다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 이만큼의 간격을 점점 줄여가면서 간격을 정말 잘게 나눴더니 접선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식하고 비슷한 것들을 여기다가 적을 건데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접선에 관련된 것은 세세하게 나누니까 미분, 계수 이런 말로 하나 쓸 것이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 했잖아, 그치? 평균적으로 변화하는 양, 평균 변화율 했대. 근데 저 접선 쪽은 뭐냐면 정말 작으니까 순간 변화율. 물리원을 하게 되면 처음에 안구일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속도가 나오는데 평균 속도 나오고 순간 속도 나오고 그때 똑같은 개념이 사용될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말들이 좀 어렵죠? 자, 그럼 미분이라는 건 세세하게 나눴을 때 어떤 개수? 숫자를 의미하는 거야. 뭐의 숫자? 접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은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미분이라는 걸 배우는데 어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냐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거의 근접하더라. 그러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접선의 기울기 구할 때 X값이 가장 중요합니다. Y값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미분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프라임을 딱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미분인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x값이 어디에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미리 알았으면은 우리는 2차 함수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자, 그러면 총 3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요 3개를 통틀어서 이쪽 편으로 이렇게 넘어올 건데, 자, 원래는 b 값이 a에 근접하는 거라서 원래는 여기다가 리미트 b 값이 점점 a에 근접한다, x 좌표인 b가 x 좌표인 a에 근접한다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어디 오른쪽에서 올지 왼쪽에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출발해서 이동하는 그것을 그냥 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x 값을 어디 점인지 모르지만 a에 근접시키겠대. 그랬을 때 x-a, b 대신에 x만 집어넣은 거야. fx fa, 요 식이 보이면 x값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구나. 왜 하나도 안 적어. 저 그 왼쪽 페이지 지금 애들 다 적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또 근접한다라는 것은 델타 x가 이만큼 양이었어. x의 증가량을 점점 없애면서 점점 0에 근접시키는 거야. 그래서 요 표현이 이쪽으로 올 때는 리미트 델타 x가 점점 0에 가까워진다, x의 증가량이 점점 없어진다. 그랬을 때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것도 똑같이 x값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 뭐래? 델타 x라는 거 대신에 h를 집어넣으래? 그럼 얘가 점점 0에 가까워지면 당연히 얘도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리미트 h 값을 0으로 할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공식이 미분계수, 순간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정말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기호도 많고 딱 보면 이게 무슨 수학이야, 그지? 영어 공부지. 다 알파벳들만 나와 있는데. 우리 정혁이가 예전에 사격함수 할 때 내가 영상 찍은 거 보더니 내가 영어 선생님인 줄 알았어. 8살 때, 초1 때. 자, 어렵죠?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너희는 제일 힘든 과목으로 배우는 미분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 알아야 되느냐? 다 몰라도 돼.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 2개만 알아야 돼. 나머지는 몰라도 괜찮은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는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공식은 요거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 식이든 얘가 f'a가 되려면 약속을 해야 돼. 정해져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나는 표현을 해볼게. 요 부분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표시 잘 해놔.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똑같으면 그거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또 한 번 더 할 거야.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도 A에다가 네모를 쳤으니까 저 위에도 여기도 A에다가 네모를 칠게.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거냐면 H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거야. 얘가 똑같아야지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야. 일단 표시만 해두는 겁니다. 표시만. 나올 때마다 얘가 사용되면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적으면서 또 얘기해 줄 거고, 얘가 나오면 또 얘기해 줄 거고, 여러 번 얘기해 줄게. 자, 이게 요번 단원에 배우는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모든 내용을 다 배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희 책에 있는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쭉 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네. 정말 어려운 것들로 나와 있죠? 기호가 너무 복잡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설명하고 갈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는 무조건 2차 함수도 나오고 3차 함수도 나오고 4차 함수도 나오는데 접선의 방정식만 세울 거거든? 그럼 그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알아야 되잖아, 그지? 얘를. 자, 그래서 마지막 표현으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F'A라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fx가 뭐였니? y였죠? 그러면 얘를 미분한다는 것은 얘를 미분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y 프라임 해놓고 x 좌표가 a에서 했으니까 x 값이 a에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나만 더 적어놓자. 그러면 이제 끝일 것 같아. 자, 책 47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빔을 틀 때까지. 치우기 아까운데. 너무 잘 읽었는데. 아니네. 여기서 보니까 약간 삐딱하네. 무려 30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는 딱 필요한 것만 가르쳐줄게. 그 유형에. 큰일 났네.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유형당 내가 시키는 것만 잘하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따가 유제들도 숙제했던 부분들은 물론 특강에서 크게 숙제가 많이 안 나가긴 했는데 저번에 질문도 안 받았죠? 그래서 그 적혀있는 부분들을 좀 잘 보면서 맞았더라도 애매하게 맞춘 거는 해설풀이를 정말 정확하게 정석풀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잘 해놔야 될 것 같아. 자, 원래는 이 부분을 조금 넘어가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왕 한 거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겠네. 자, 2차 함수가 존재하네, 그지? 1번부터 한번 가볼게. x값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라는 말. 와,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거든? 이렇게 변하겠대.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 기울기인데? 그럼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x가 a래 a, fa 그 다음에 b, fb 아까 전에 여기 요 부분을 적었던 거잖아, 그치?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뜻이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했었어. 그대로 가면 되겠죠? b-a fb-fa를 해야 되겠지? 그럼 fb는 뭐니? 여기다 b 집어넣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b제곱 플러스 3b 플러스 4 마이너스 fa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 결국 얘가 우리가 구하는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러고 보니까 4라는 것은 없어졌지? 분자를 잘 볼게. 분자에서 얘를 묶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러면 b 마이너스 a, b 플러스 a. 그 다음에 3b에서 3a를 빼는 거네. 그러면 3으로 묶으면 b 마이너스 a. 요거를 옆쪽에서 생각을 한 다음에 출발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x의 값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니까 b가 a가 되는 건 아니야, 그지? 그래서 a, b 마이너스 a가 0이란 뜻은 아니야.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작업이
이렇게 약분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럼 분모를 1 돼버려. 그럼 분자에서 남는 것만 딱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2 플러스 a 플러스 3 2 플러스 a 플러스 3 아씨 뭐 문자가 나왔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평균 변화율이 문자에 관해서 나온 거 1번 답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3이라고 쓰면 그렇게? 알았어. 그렇지 보통 수학은 알파벳 순서로 많이 적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얘가 우리가 구하는 평균 변화율을 했어. 끝났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가볼게. 위의 평균 변화율이 1이고 그러면 결국 a 플러스 b 플러스 3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b 값이 a 플러스 2일 때 연립해서 a, b를 구하라는. 자 이거 연립하면 a 값, b 값 얼마 나오는지 찾아보자. A는 마이너스 2. 오 되게 빠르다. 굿. 두 번째 답 시키는 대로 했어. 자 3단원부터는 미지수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하는 대로만 하는 대로만.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평균 변화율이 이거고 이거일 때 a, b 값 구할 때 끝난 거야.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x 값이 c에서의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 얘와 서로 같을 때 c를 a, b로 나타내시오 라고 나왔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볼까? c에서의 미분계수 3번으로 갈게. c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것은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c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뜻이야. 그럼 결국 f 프라임 c 얘를 의미하는 f 프라임 c. 자 그러면 f 프라임 c는 총 첫 번째 적었던 거하고 x 마이너스 a 분의 그 반응 h 분의랑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하면 된다 했지? 그런데 나는 첫 번째 있는 걸 이용해 볼게. 리미트가 나는 앞으로 리미트 이렇게 적거든요. x 값이 c로 갈 때 a 대신에 c만 적은 거야. x 마이너스 c fx 마이너스 fc. 자 이렇게 되겠네. 이 식이 제일 간편하긴 해.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 가볼게. x 마이너스 c fx 저거 그냥 그대로 가져. 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4 자 fc c 집어넣으면 되잖아. c제곱 아까랑 비슷한데? c제곱 플러스 3c 합쳐되겠네. 플러스 4 그러면 4 없어지고 아까 전에 저기서 BA 남는 거하고 뭐 별반 차이가 있겠니 없겠니? 전혀 차이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것은 뭐가 남겠니? X 플러스 C 플러스 3 얘가 남겠네 그지? 똑같잖아 그지? 합차해가지고 약분시킨 거니까 얘가 F 프라임 C래. 아니죠. 왜냐면 X 값을 C에 근접시킨다라고 여기다가 해줘야 되니까. 그럼 X에다가 C를 딱 집어넣어야 돼. C 집어넣었더니 결국 구하는 게 2C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됐죠?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 있던 평균 변화율 A 플러스 B 플러스 3이랑 어떤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2C 플러스 3이랑 얘가 서로 같대. 그러면 얘 약분시키고 없었지? C를 AB로 나타내시오. 그럼 C는이라고 해야 돼. C는 2분의 A 플러스 B 중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식으로 하니까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줄게. 2차 함수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워도 되지? 맞았지? 이제 조금씩 이런 것들을 너희들도 맛보기 시작해야 되겠죠? 첫 번째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특징이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하나 돼 있고 이렇게 하나 돼 있겠네.
몰라. 일단 됐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줄게.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그죠? 그러면 얘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C가 되죠? 그림상은 이상하죠? 그랬을 때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는 이 두 점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C는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그 식 옆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면 되겠죠? 중점이라는 거. 수능을 보기 위해서 이런 특징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그냥 내가 마구잡이로 X축하고 평행한 선을 그려볼게. 두 개를 X축하고 평행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 여기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딱 그리고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딱 그리고 자,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 얘가 m이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는 m이라고 하죠. 여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m. 그래서 축에 대해서 접혔을 때 대칭이 되는 x축하고 평행하게 그었을 때 교점이 나올 때 한쪽의 기울기만 알아도 다른 쪽의 기울기를 그냥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이차 함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부동산 상태는 저 특징이 크게 사용이 안 되는데 수투부터는 저게 문제마다 군데군데 사용이 많이 되니까 조금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올게. 이제 드디어 나왔다. 자, H분해라는 게 나왔습니다. H분해라는 게. 자, 그래서 한 가지 H에 관련된 식을 적어놓고 가는 거죠. 자, 리미트 H 값을 0으로 할 때 세 번째 있던 식이 있었죠.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어 있을 때 H 쪽에 있는 놈하고 여기 있는 놈하고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숫자하고 요 숫자하고 같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가 F'의 A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저게 같지 못하면 F'A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다. 저 내용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 겁니다. 됐습니까? 자, 오케이. 여기 다른 문제집에 잘 없는 좋은 2번, 3번도 나와 있네. 자,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요 괄호 안에서 H에 관련된 게 뭔가 다른 게 나왔을 때 얘는 변형을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이쪽 부분을 변형을 시켜서 얘하고 같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자, 일단 A 똑같네, 그지?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면 얘는 뭐 F'A로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3H야. 똑같지 않잖아, 그지? 그러면 분모를 변형해서 3H를 해줘야 돼. 그럼 분모에 뭘 곱해줘야 된다는 뜻이니? 3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원래 식하고 같지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3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야지 요 식하고 요 식이 똑같으면서 원래 식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변형을 해주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요 식은 얘가 똑같아졌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F'의 A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가. 근데 거기다가 3이 곱해졌으니까 결국 3F'A를 의미하는 식이다. 그래서 F'A가 2죠? 그래서 요 값은 6, 첫 번째가 됐죠. 자, 두 번째 식도 A가 똑같네. 아, 그러면 얘도 F'A가 되긴 되겠구나. 근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갑자기 숫자가 곱해진 게 아니고 요 부분이 H의 제곱이야? 그럼 얘도 H의 제곱을 만들어야 돼. 그럼 분모에 H를 한 번 더 곱해야 되겠지? 분모에 곱해고 이렇게 하면 괜찮죠? 똑같아졌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식까지 봤을 때 리미트를 이렇게 딱 씌우면 얘는 같아지고 A 같으니까 F'A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리미트 H 값을 0으로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씌워주면 어떻게 되겠니? H가 0에 근접한데 그럼 0 돼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럼 곱하기 0인 거야. 그래서 요 값은 0. 자, 우리가 했던 거랑 잘 기억해봐. X값을 무한대로 할 때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는 개수의 비였지.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갔잖아, 그렇지? 그거 반대야.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원래는 무한대였잖아, 그렇지? 근데 H는 반대로 얘가 0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어떻게 되니?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야.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X에서 무한대로 보내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자, 봐봐. 여기 있네, 그치? 여기 있네, 그치? 그런데 뭔가 식이 하나 없죠? 요 뒷부분에 이 부분이 지금 없죠? 그래서 3번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변형을 한번 하는 거야. 자, 리미트 H 값을 0으로 쭉 가서 H분의 F의 A 플러스 3H 그 다음에 마이너스 F의 A 플러스 H 제곱 이렇게 조금 띄어서 적을게. 자, 우리는 식을 봤더니 앞쪽 분자의 앞쪽 부분만 존재하고 뒤쪽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뒤쪽 부분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앞쪽 부분만 두 개 있을 때는 뒤쪽 부분을 생각해서 마이너스 FA 플러스 FA. 자, 그럼 결국 0을 더해주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미리 1번과 2번에서 뭔가 작업을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되겠니? 하트 형태로 풀 때 여기서 미리 구해놨잖아, 그치? 3F'A.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됐니? 0이 됐었죠? 1번, 2번에서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6이 되겠죠. 됐니? 자, 물론 밑에 유제가 나와 있긴 한데 내가 여기서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변형을 해서 만드는 건 맞는데 목소리가 마시갔어. 그냥 예를 하나 들면서 이거를 너희들이 한번 풀어본다. 얘가 과연 몇 F'A가 나오는지를 조금 전 방법대로 해서 한번 풀어보자. 그럼 저걸 풀고 나서 내가 뭔가 가르쳐 주도록 할게.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괄호 안에 있는 h는 변형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와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분모 쪽을 변형해 준다. 여기 핵심이었죠. 다음 나온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할게. 이제 끝나서 돼요. 화장실은 언제든지. 오케이. 물만. 알았어. 다 봤어. 2분의 3 F 프라임 A. F 프라임 A도 꼭 써줘야 돼. 그냥 위에 거랑 맞추면 응? 끝인 거예요. 위에 거랑 맞추면 그치. 같기만 하면 F 프라임 A가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근데 뭐 다른 숫자가 뒤에 곱해준 거를 그냥 앞에 개수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 정말 더워지기 시작한다. 선풍기 필요한 사람 얘기해라. 자, 2분의 3 F 프라임 A가 나왔죠? 자, 그랬을 때 요 유형에서 다 H 쪽이 1차로 나왔을 때, 물론 2차로 나오면 0이 된다고 했죠? 분자가. 자, 그랬을 때 한 가지 팁만 딱 적어 놓자. 여기 나오는 A가 나오면 항상 F 프라임 A가 나올 거야. 그러면 요 앞에 붙는 숫자는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는가 하면 H 개수 B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H가 3H가 있고 여기에 2H가 있죠? 결국 분모에 2라는 개수가 있네. 그래서 분모에 2를 적고 분자에 3이라는 게 있으니까 분자에 3을 딱 적으면은 뭐 변형 필요 없이 딱 보자마자 그냥 몇 F 프라임 몇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있어. 리미트 H 값을 0으로 할 때 얘하고 조금 비슷한데 H분의 F의 뭐 A 플러스 5H 2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3H 이렇게 됐을 때도 아까 전에 요 작업했듯이 여기에 뭘 추가한다? 마이너스 FA랑 플러스 FA를 원래 추가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요 내용만 알고 있다면 할 필요가 없어. A네 F 프라임 A로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H의 개수 B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쭉 해서 분모의 H의 개수가 뭐냐? 2네. 여기에 H의 개수가 뭐냐? 5네. 여기에 H의 개수가 뭐냐? 마이너스 3이네, 그치? 그런데 가운데 연결된 부호가 뭐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래서 결국 4F 프라임의 A다라고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도 한 가지 예를 적어 놓도록 하자. 그래서 H의 개수만 보고도 바로 몇 F 프라임 A인지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 변형을 시키지 않고 분모의 H 개수, 분자의 H 개수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F A 플러스 몇 나왔을 때는 요 마이너스가 요 개수 사이의 부호로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 안 들어가주면은 답이 틀리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H에 관련돼서는 몇 F 프라임 A는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안 되겠네.
안 하고 있는데 오늘 너무 더워서 유형 하나만 더 하고 쉴게. 자, 요거도 나왔죠? 그래서 H는 정말 쉽다. 눈만 달려있으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다. 근데 요 x-a분의 fx-fa는 조금 머릿속에서 신경을 좀 써줘야 돼서 얘가 약간 좀 까다로워. 자, 기본은 요거였죠. 리미트 x 값을 a로 할 때 x-a분의 fx-fa 여기도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같고 얘하고 같을 때 결국 요 놈에 대해서 f'(a) 이렇게 나온다라고 된 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분자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변형을 할 수가 없어서 분모 쪽을 뭔가 식을 곱하거나 뭐 해서 해야 돼 여기는. 그래서 똑같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크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요 4번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만 이렇게 딱 쳐놓을게. 자, 1번부터 하나씩 가볼게. 자, 숫자를 딱 보니까 1이네. 아, F' 1이구나.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런데 잘 보면 얘가 x야. 얘는 지금 똑같아. 근데 얘가 x야. 얘는 x제곱이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 안 돼. 분모가 x-1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분모가 x-1만 있게 하려면은 우리가 안 돌아가? 분모가 합차죠. x-1, x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x-1만 남기고 여기다가 x 플러스 1분의 1은 옆으로 그냥 빼주는 거야. 그러면 똑같아지니까. 자,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비로소 같아졌으니까 리미트가 요 식에 씌워지면은 얘는 f'의 1. 그 다음에 x가 저 뒤에도 있네. 뒤에다가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곱하기 2분의 1 f'이 1이 2죠. 그래서 이 답은 1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2번 리미트 x 값을 1로 이제 조금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는 분모 분자가 바뀌었는데요? 분모에 상관없죠? 바뀐 것도 일단 신경 쓰지 마. 자, 원래 우리가 fx-f1이 있으면 이놈의 분모에 뭐가 있어야 된다? x-1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여기 뭐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래. 그럼 x-1이라는 걸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를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일단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첫 번째 작업. 용지만 할 테니까 졸려서 조금만 참자. 그래, 조금만 참자. 동생이도 힘들어하네. 괜찮아? 자, 이렇게 됐어. 번분수 아니 번분수. 그래서 나는 얘를 요렇게 보내버릴 거야. 요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얘를 분모의 분모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원래는 얘가 1분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얘가 분모, 얘가 분자. 그래서 결국 여기 곱해지는 걸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거야. 리미트를 이쪽 식에다가 하면은 3 돼버리겠죠? 그 다음에 리미트를 분모 있는 이쪽 식에다 하니까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f'의 1. 그래서 요거는
2분의 3이 되겠죠? 저기 F' 1이 2라고 돼 있으니까. 맞습니까? 이제 이쪽으로 갈게. 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바로 할까, 요거는? 자, x제곱이 있네? 1이 있네? 1은 똑같죠? x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치?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분모에 어떤 식을 곱한 겁니까? x 플러스 1을 곱했지. 그럼 분모에 x 플러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분자에 x 플러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치? 그럼 약분시키면 원래 식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고 숫자가 똑같으니까 리미트가 여기다가 딱 씌워지면 F'의 1 여기에다가 딱 씌워지면 곱하기 2 그래서 답은 4가 되겠죠. 자, 하나 남았다 이제. 그죠? 일단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생각을 이제부터 합니다. 분모를 봤더니 x-1이네. 자,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자, 분모가 x-1이면 분자는 뭐가 필요하니 원래? fx-f1이 필요하지. 근데 fx도 아니고 마이너스가 붙어있지도 않고 다른 것들이 막 붙어있잖아, 그치? 그럼 일단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적자. 어떻게 되더라도 f의 몇이 x에 관한 식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f의 x제곱 마이너스 f의 1 일단 얘를 적어볼게. fx에 관련된 요거를.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이 되기 위해서, 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요거의 개수가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분배하면 얘는 해결이 된 상황이야. 근데 얘를 여기다가 하면은 플러스 F1은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F1 이렇게 해주면 요 부분까지 됐고, 얘도 일단 필요하니까 가져오는 거야. 플러스 X제곱 F1. 그래서 이 작업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 부분은 아까 전에 우리 3번에서 한 건데, 자, 딱 끊어볼게. x-1 여기 마이너스 뺄게. 여기 f의 x제곱 마이너스 f의 1.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해준다? 분모의 x 플러스 1을 곱하고 분자의 x 플러스 1을 곱하면 같아졌으니까 신경 안 쓴다. 됐죠? 왼쪽 부분 해결했다. 이제 오른쪽 부분을 해결할 거야. 자, 오른쪽 부분은 F1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인수분해요. F1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1이 남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로 분리시킵니다. 그럼 이쪽은 얘가 사라졌죠? 이렇게. 자, 그럼 마지막 값게 리미트 X 값이 1이라는 것을 이쪽 부분에 씌우면은 마이너스 f 프라임 1 곱하기 여기에 씌우면 2. 그 다음에 여기에 x가 하나밖에 없네, 그지? 2f1 플러스 2f1. 그러면 2 집어넣고 뭐 1 집어넣어서 3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2가 되겠네. 주어져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4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4번이. 자, 잠깐 쉬었다 하자.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날씨가 많이 좋다. 와, 우리 진아는 강릉 가서 바닷가에 있겠지? 살 확 타놓는 거 아니야, 이 자식? 시꺼매서 오는 거 아니야? 아,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 동안은 폭염 경보가 있으니까 걸어 다니는데 그늘로 아니면 햇볕으로 걸어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저번에 어디 왔는데 그 반에 한 명은 결석이고 2명은 거의 먹었어. 오는 게. 그래서 막 어지럽고 막 손이 미식겁고 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이랬거든. 더위 먹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자, 두 가지를 조사하는 거야. 연속성, 미분 가능성. 연속성은 그냥 쭉 이어져 있느냐만 보는 거고, 미분 가능성은 이어져 있는 거를 전제로 해서 꺾이면 안 되는 거. 미분 가능성은 꺾이면 안 된다고 했다. 자, fx 1번 가보자. 이런 거 할 때 소수령 적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x 절대값이 보이네? 그럼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0이네? 그러면 x값이 0 이상이면 x값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이제 소수력으로 잡아야 되겠죠. 자, 0 이상이면 얘는 그대로 풀리니까 y는 x제곱, 그리고 얘는 0보다 작으면 부호 반대로 풀리죠?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풀릴 것이다.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일단 두 개를 그리고 볼게.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한 가지 기억합니다. 여기가 0이야. x값 0. 이렇게 되고 x축과 어떻게 되고 있니? 접하고 있지. 그러면 이거 x값이 0에서의 접선은 x축이 접선이야. 자, 그러면 필요한 부분 0 이상인 부분에서만 남기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색칠하고 이 부분만 남기는 거야.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곳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만 남기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했더니 얘가 필요 없는 부분이죠?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지? 자, 0에서 끊김없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연속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0에서 꺾여 있니? 꺾여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미분도 가능하다.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할게. 원래는 식으로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세 가지를 밝혀주도록 할게. 자,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건데 여기가 x가 a야. 자, 1차 함수 a라는 것에서 뚫고 지나가면 식을 어떻게 적니? 이렇게 적죠? a에서 뚫고 지나가면 2차 함수 저것처럼 a라는 거에서 접한대. 그러면 이렇게 적을 거 아니니? 그죠? 3차 함수 자, 요거 비슷한 형태라서 지금 하는 거야. 이렇게 가서 접선의 기울기가 는영이 됐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 그럼 여기는 자, 접하는 것도 되고 뚫고도 지나간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네. 그래서 x값이 a에서 3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중근, 얘는 그냥 근, 중근, 3중근. 그래서 이런 형태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수능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자, 됐다. 자, 이번 문제는 조금 별개로 너희 수학화를 약간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절대값 그래프의 4종류에 대해서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야? 아, 1, 3이네. 아, 그러면 자, 여기에 y는 fx 그래프입니다. 괜찮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건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y는 전체 절대값의 fx. 그래서 y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잘 봐. 좌변을 봐봐. 절대값이 씌워지면 범위는 뭐니? 수영. 요 값은 어떤 값들을 가진다? x에 뭘 집어넣더라도 0 이상을 가지겠지. 절대값 씌워졌으니까. 그러면 우변이 0 이상인 거잖아, 그지? 같다라고 나와 있네. 좌변인 y도 뭐가 돼야 되는 거니 그러면? 0 이상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0 이상인 거는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있던 것을 0보다 작은 것을 위쪽으로 올리는 이런 그래프가 이 형태의 그래프다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수학화에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줄게요. 이거는 당연한 내용이라서 자, x에만 절대값이 씌워진 거. 이렇게 적을 거야. 자, x제곱하고 절대값 x제곱 똑같아. 그래서 요식을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야. x라는 문자에만 절대값이 씌워졌다. 그러면 x 절대값이라는 것은 x가 0 이상이라는 뜻이죠. 0 이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x가 0 이상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x가 0 이상인 것은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대칭은 이걸 남겨놓은 상황에서 대칭은 어떻게 하냐면 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반대 문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대칭시켜. 그래서 새로 생성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이 함수식 그래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일단 어떻게 되든 이렇게 돼서 이어져 있네. 그래서 얘는 연속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x값이 0에서 꺾여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미분은 불가능합니다. 얘가 지금 이 그래프니까. 수학화해서 하면 되는데 왜 수투에서 합니까? 수투에 또 뒤에 또 나와 이런 거. 3번에 그냥 정리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자, y에만 절대값 씌워진 거. 이런 형태를 의미하겠죠, 식이. 자, x의 절대값 있으면 x가 0 이상인 것만 남겼죠? 그럼 y의 절대값이 있으면 y가 0 이상인 것만 남깁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되겠지. 요것만 남긴다. 다 똑같은 원리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x가 0 이상인 것만 남겼으면 다른 문자인 y축 대칭을 했죠? 그러면 y가 0 이상이면 다른 문자인 x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x축 대칭하는 그래프. 신기한 모양들이 나오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거.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절대값 y는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3. 자, 갑니다. 두 개를 합쳐놨다고 했잖아, 그지? x 절대값 있네? 당연히 그러면 x가 0 이상인 거, y의 절대값 있네? 그럼 y가 0 이상인 거, x 0 이상, y 0 이상이라는 것은 일사분면 그래프야. 저기에서 일사분면이라는 것은 요거죠. 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이거일 때 이거 대칭하랬지? 그래서 y축 대칭. 이거일 때는 x축 대칭하랬죠? 그런데 둘 다 영향을 받아서 하나 더 추가됩니다. 원점 대칭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총 4가지 꼴이 딱 나오는 거야. 이거 잘 기억해라. 수학과에서 엄청 많이 사용할 거야. 미리 한번 들어두고 나중에 또 들으면 뭐 괜찮겠지? 할 게 많다. 됐죠? 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라는 것이 뭔가 쭉 나오는데, 자, 문제 3-5번 X칩이다. 기본 문제 3-5. 요 페이지는 안 할 겁니다. 필요 없어. 전혀 쓸데없는 거.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증명하는 것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끝났어. 여기는 이제 55페이지 개념이 있는 이제 미분법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이제 끝났어. 자, 이제 좀 편해진다. 자, 미분법이라는 것을 뭔가 배울 건데,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건 이거 있었죠? f'(a) 얘는 뭐 리미트 h 값을 0으로 세 번째 공식을 쓰면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미분법 공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y는 fx가 fx라는 식이 몇 차든 이렇게 주어질 거거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x값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왔을 건데, 아씨 너무 복잡한데? 하지 말까?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해서 수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미분을 하라며. 그냥 이런 거 이용하지 말고 이 식 자체를 그냥 미분할 수 있는 방법만 터득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올 수 있다면, 여기에 x 있는 x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f'a라는 게 그냥 한 줄만 통해서 바로 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거야. 얘 할 때는 적어도 3줄 정도를 거친 다음에 f'a를 구했거든. 근데 한 줄 정도면 쉽지 않을까? 그래서 fx라는 식이 있을 때
그걸 미분한 식. 얘가 미분한 식이야. 거기다가 x 값을 a를 집어넣으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미분한 식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도함수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놓고 미분하는 방법만 알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미분법의 기본 공식이라고 나와 있죠?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다른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2번. 자, 어떤 내용인지 볼게. y라고 돼 있지만 나는 fx라고 할게. 어떤 fx식이 여러 가지 다항식들이 주어질 건데 만약에 x의 n제곱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미분한 식을 찾을 거야. 잘 들어. 그 미분한 식 도함수는 어떻게 할 거냐? 지수를 앞쪽에다가 곱해줘. 여기 원래 1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앞쪽에 있는 개수에다가 곱해줘. 그래서 n, x에 그 다음에 지수를 1 빼 n-1. 요 작업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미분을 그냥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뭔가 찾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fx가 7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렇게 주어져 있대. 그러면 나는 f'1을 찾고 싶은데요, x값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어떤 작업을 거치자? 도함수를 먼저 구하는 거야. 자, 앞에 곱해주죠. 그러면 14 x에 지수 1 빼니까 1제곱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1이라는 게 생략돼 있어, 그지? 그러면 얘를 여기다 곱해줘. 마이너스 4 지수 1 빼면 x에 0제곱이 되네, 그지? 자, 물론 수원에서 배우는 거지만 지수가 0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값을 가진다? 1이 된다는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a의 0제곱도 1, 3의 0제곱도 1, 9의 0제곱도 1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기가 1 돼버린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곱하기 1이 있다고 생각하면 1은 x의 0제곱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지수를 앞에 곱해준대. 6 곱하기 0은 0이잖아, 그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미분을 하면 2차 이상은 x가 살아남아 있지만 1차식은 그냥 개수만 내리면 되고 상수항은 그냥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미분한 접선의 기울기 식이야.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x값이 1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그냥 10이라고 이것만 알 수 있으면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야. 괜찮죠? 자, 이 도함수를 하는 방법들 잘 기억을 해놔야 될 겁니다. 어렵지 않아. 나도 생각할 필요 없어. 자, 그런데 뭔가 하나 있죠. 다른 거. 자, 그래서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진다 이렇게 지금 된 거야. 얘만 알고 있으면 얘도 그냥 해결된 거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이제 요거 정도는 그래도 별개로 알아야 돼. 요걸 뭐라고 하냐면 곱의 이분법이야. 자, 나는 간략히 표현할게. fx, gx를 해야 되지만 자, 어떤 y는 f라는 식과 g라는 식이 이렇게 곱해져 있다. 굉장히 복잡한 식이 곱해져 있다. 물론 전개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 개 있니? 함수가? 2개 있죠? 일단 2개를 더해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곱의 미분법을 하는 방법은 순차적인 미분입니다. 그러면 두 개 적은 것 중에 똑같은 걸 두 개 적었는데 왜 그냥 적느냐? 식이 다른 건데 적은 것 중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그럼 두 번째 거 미분만 하는 건데 앞에 거는 건들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여기 없는 게 하나 있죠? 세 개짜리가 있습니다. y는 f 곱하기 g 곱하기 h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식이 곱해져 있을 때도 있어. 자, 그러면 똑같이 가는 거야. 두 개 있으면 두 번 똑같이 적어놓고 더하래. 세 개 있으니까 세 번 적어놓고 더하는 거야. 곱하기 1점으로 할게. 일단 세 개 적어놓고 제일 처음 거는 처음 식만 미분, 두 번째 식은 두 번째 식만 미분, 세 번째는 세 번째 식만 미분. 순차적으로 하나씩만 미분하고 나머지는 일단 그냥 그대로 두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얘를 들어줄 거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나오네. 얘가 몇 페이지냐면 57페이지 가운데쯤에 뭔가 있죠? 좀 색깔이 좀 안 밝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얘는 어떨 때 사용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도록 할게. 제가 앞에 것들 극한 연속이 잘 안 돼 있다고 상관없어. 지금부터 이거부터만이라도 잘하면 돼. 괜찮죠? 그 앞에 내용 뭐 나오면 또 설명하면 되니까. 자, fx가 이렇게 돼 있대. 그걸 뭐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하라고 돼 있는데, 생각해보자. 얘는 뭐니? 이거잖아, 그지? 전개하기 쉽니 어렵니? 우리는 세제곱까지도 전개하는 걸 배웠어, 그지? 그러면 도함수는 지수 곱해주네 8 x에 1제곱 1차네. 그냥 개수만 적으면 되네. 상수는 없어지네. 쉽잖아, 그지?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것까지도 우리는 전개하는 걸 배웠다, 그지? 곱셈 공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전개할 수 있겠니? 절대 못하지 않니? 그죠? 그래서 지수가 높을 때,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볼게. 12까지는 안 나오는데 6제곱, 7제곱까지 나와. 그럼 6제곱도 전개를 못해.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fx라는 식이 주어져 있네. 요게 그 fx라는 식입니다. 그거를 n제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하던 방법대로 그대로 가는 거야. 미분하면 지수를 앞쪽으로 내려줬네. 그리고 지수를 1 뺐네. 거기까지 똑같죠? 그래서 얘를 f'x라고 하면 지수를 앞쪽으로 내려주네. 12. 그런데 2x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1에 11제곱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지?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를 이렇게 한다라고 표시를 하고 안에 식을 한 번 더 미분해서 해야 돼. 속미분. 그래서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한 번 더 미분한 것을 곱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비로소 끝난 거야.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것을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곱해줘야 돼. 자, 지수 앞쪽으로 되니까 4가 되네. 4x의 1제곱. 1차네. 상수항만, 개수만 적으면 되네. 상수항은 요걸로 날라가니까. 그럼 얘를 미분한 게 이렇게 결과가 됩니다. 쉽죠? 전개하기 힘든 것도 우리는 미분은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얼마나 없더라도 신경 쓸 필요 없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전개,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생각해봐. f'x, 난 전개하기 정말 싫어요. 2를 내리잖아.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에 1제곱 됐죠? 그 다음에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뭐 되겠니? 2. 위에 전개하면 이거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전개해서 미분할 거냐? 속미분까지 다 해가지고 합성함수의 미분법 해서 그냥 전개할 거냐? 이거는 자기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칭이 안 나와 있죠? 저희가 수학화에서 배웠겠지만 함수 안에 또 함수가 들어가 있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좀 까다로운 게 요거 하나밖에 없어. 고배 미분. 고배 미분도 어려운 건 아니야. 이제 이거 도함수를 배우고 나서는 리미트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냥 활용만 되는 거지. 문제.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 물어보면 너 수트했어? 나 미분했어. 뭐 배웠니? Y 프라임. 그러면 애들이 다 알 거야. Y 프라임 몰라? 그럼 그걸 해야지 미분하는 거 아니야? Y 프라임. 자, 이제 진정한 수투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앞쪽에 있던 어려운 것들을 물론 몰라서는 안 돼.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부터. 실수만 안 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 거 봤겠죠? 하나씩 갑니다. 자, 뭐 전개하는 거 어렵지 않겠는데? 그럼 전개를 해서 미분할 수 있는데 1번 나는 고배 미분법을 써줄게. 자, 제일 처음엔 얘를 미분해야 되죠? 이 미분하면 뭐 되니? 2x가 되겠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만 미분해야 돼. 얘는 그대로 둬. 동현아, 요거 미분하면 뭐 되니? 3x 제곱 플러스 4x 끝이죠? 상수는 0이 돼버리니까. 와, 전개해야 돼. 자, 2x 4제곱 3x 4제곱 5x 4제곱 4x 세제곱 4x 세제곱 8x 세제곱 실수만 없으면 되겠지? 여기는 x제곱이 없어. 여기서 x제곱이 요거밖에 없죠? 9 1차 10x 12x 제발 5, 8, 9, 22 오케이 됐네. 첫 번째 고배 미분법을 통해서 했습니다. 됐죠? 와, 처음부터 어려운 거 나오네. 다 잡았니? 3번 여기다 할게 그냥. 자, y 프라임이라는 것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죠. 지수 앞으로 내리죠. 5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4제곱. 자, 성미분 들어가야 됩니다. 얘 미분해야 돼. 얘 미분하면 6x 플러스 2. 이해 안 되면 꼭 얘기해라. 이렇게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인수분해는 공통인 것은 항상 끄집어내서 다 빼내야 돼. 2가 공통이죠? 2를 빼내서 답은 10.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4제곱 3x 플러스 1.
여기까지 정리를 해줘야지만 정답 처리가 됩니다. 조심하자. 됐죠? 요건 이따가 밑에 거 미분하는 거 한번 해보고 갈 거야. 그죠? 자, 2번. 와, 3개짜리 곱셈 이용법은 솔직히 3개짜리는 안 하는 곱셈 이용법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해볼게. 얘를 먼저 전개했다고 생각하고 6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죠. 그럼 얘랑 얘를 곱했다고 생각하자. 그럼 일단 y라는 것은 6x 4제곱, 그 다음에 제곱은 6, 5 플러스 11, 아니 세제곱이 있구나. 5x 세제곱, 제곱은 6, 1, 1차는 5, 상수항은 1. 자, 이렇게 해놓고 미분하는 게 편하겠죠? 곱셈 미분법이 훨씬 더 힘들다. 자, 그러면 여기는 y 프라임 지수 내리죠? 24 x의 세제곱 지수 1 뺐다.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15 x의 제곱 플러스 14 x 플러스 5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보자. 이번이지, 이번. 24, 15, 14, 5. 오케이. 자, 그런데 물론 얘도 전개하고 얘는 전개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뭐가 틀리지냐면 곱의 미분법하고 합성함수의 미분법하고 둘 다 있는 거예요. 얘는. 자, 천천히 이렇게 잘 봐. y 프라임이라는 것은 앞에 거 미분해야 돼. 앞에 거 미분하면 지수 앞쪽으로 내리죠? 3 x 플러스 1의 제곱. 근데 속미분 요 안에 거 미분은 뭐 되니? 1. 그럼 1 곱해봤자 10이 안 써도 되지? 앞에 거 미분했으니까 뒤에 거는 그대로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자, 뒤에 거 미분 갑니다. 2를 앞쪽으로 빼죠. 1제곱 됐죠? 속미분하면 뭐 됩니까? 2x. 그렇지. 이렇게 되면 돼. 됐니? 자, 일단 공통을 묶어볼까? x 플러스 1에 1은 제곱까지 있죠? 여기서 두 개만 빼면 되죠? 일단 x 플러스 1의 제곱까지만 묶어내면 얘는 사라졌고 얘 이렇게 됐고, x 제곱 마이너스 1은 하나밖에 없네. x 제곱 마이너스 1 하나만 묶어냈다. 자, 그러면 양쪽에서 남는 걸 정리해볼까? 요거 남았죠? 3x 제곱 마이너스 3 남았고, 여기 4x죠? 4x 곱해주면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나겠네. 뭐야 얘? 7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7x x 마이너스 3 플러스 1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x 플러스 1이 하나 발생했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다 하나 더 추가시켜주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7x 마이너스 3. 와, 정리해주는 거 힘들다. 틀렸어. 와, 이거까지 하래. 얘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지. x 플러스 1 있으니까 x 플러스 1의 4제곱
x-1 7x-3 와 이것까지 대박이야. 재밌다. 재미없어 얘들아? 재밌다 해줘. 그죠? 끝낼 수 있겠네. 휴식. 내가 더워서 안 되겠다. 쉬었다 하자. 오늘은 요 단원 마무리 지을 때까지 뒷각만 하겠습니다. 주어진 게 있는데 3-7번을 보니까 2차 함수가 나와 있다. 그런데 그 개수들은 알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줄에 뭔가 관계식이 나와 있다. 자, 두 가지 조건이죠. 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잘 모르겠어. 그죠? 와, 정말 감사한 게 하나 나왔죠? 이 때문에 우리는 C값이 1이라는 게 그냥 결정 나고 가는 거네. 물론 그 다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야. 자, 두 가지가 보이네. F'이 보이고 F가 보이네. 우리 미분하는 걸 배웠으니까 그냥 하래. 자, X 플러스 1에다가는 F'X를 곱하래. 미분할 거 아니야, 그지? 미분하면 2ax 플러스 b.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우변은 fx를 2배 한 게 서로 같아야 되는데 fx를 2배 하는 거야. 2ax 제곱 플러스 2bx. 그럼 결국 개수 비교를 하라는 뜻이네. 자, 좌변을 봤더니 2ax 제곱. 2차항의 개수는 똑같은데요? 1차항은 2a 플러스 b의 x. 3차항은 플러스 b. 근데 C는 왜 2형?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러면 우리는 맞죠? 틀린 거 없지 이제? 상수항이 2여야 되네. 그래서 b 값은 2. 그러면 얘가 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2랑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랑 같아야 되네. 그러면 a 값은 1. 최종적으로 fx라는 2차 함수는 a, b, c의 값만 구하면 되네. 그럼 끝이죠. fx 적을 필요 없죠. 끝. 자, 미분을 배우고 나면 이렇게 쉽습니다. 잘 됐습니까? 다음 수도 재밌지. 시험 가는? 지금 좀 괜찮지 않아? 지금 이제 계속 y 프라임만 하면 끝나는 거야. 괜찮아. 그런데 종종 이런 게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해석만 하면 돼. 해석만. 자, x-2 fx-fe. 똑같네? 똑같네? 그러면 이 결과는 뭐란 뜻입니까? F'의 2라는 뜻이네? 해석했잖아, 그치? 우리 아까 배웠죠? 그게 14래? 그럼 두 번째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전에 푼 문제에서 힌트가 있었죠? 그럼 얘도 F'1이겠네. 그런데 X인데 X 제곱이야. X 1이니까 X-1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X-1로 바꾸고 여기를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로만 변형을 시켜주면 되겠다. 그러면 리미트가 씌워지면 똑같아졌으니까
얘는 F'의 1이 되겠지? 그다음 여기다가 딱 씌우면 1 집어넣으면 곱하기 2분의 1 얘가 마이너스 2 그래서 F'의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4 요 두 가지를 딱 찾아내기만 하면 되겠죠? 큰 작업을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fx가 주어져 있잖아, 그지? 그러면 미분하자 f'x 미분하면 4x 세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네, 그지? 그러면 얘 집어넣고 얘 집어넣어서 a, b 열림만 하면 되겠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수투할 때 진행할 때 열립 나오면은 열립은 안 할까 나는? 열립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7번까지 끝이 났다. 3-8번으로 갈게. 하나, 둘, 셋. 세 개 하면 끝나네. 좋았어. 이 정도로 하겠네. 자, 아까 전에 조금 전에는 x 마이너스 뭐 분의 fx 마이너스 f 뭐 이걸 이용했던 거고, 아 그러면 아쉬우니까 h에 관련된 거도 뭔가 구해봐라라고 한 거네. 근데 아까 전에 h에 관련된 거는 제일 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숫자에 대해서 보는 거야? 1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결과는 일단 f'1에 대해서 보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h 계수라고 했죠? 얘가 1이 있고, 얘가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그럼 1분의 1, 마이너스 1. 그런데 가운데 연결된 부호는 이렇게 가져오라고 했죠? 요것만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 f'의 1을 구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를 못했어. 네. H 계수 B? 아까 전에 보셨니? 문제 3-2에서 H 계수 B 적지 않았어? 그거야 그거. 똑같아. 괜찮지? 이렇게 빨리 하는 게 보통 이제 고2 내시 때나 고3 때 푸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f'x 가야 되겠지?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 그러면 f'의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딱 집어넣었더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 찾아낼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렇죠. 와우. 자 이제 x-a분에도 이제 얼추 눈에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h분에도 이제 하는 방법이 조금 정리가 된 것 같고, 자 정말 원래는 이 문제도 정석 방법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는 정석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할 거냐? 식을 잘 봐. 극한이네, 그지? 분모에 1 집어넣으면 뭐 되니? 0. 분자에 1 집어넣으면 뭐 되니? 0. 무슨 꼴이야? 0분의 0꼴이네.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0분의 0꼴이 나왔는데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를 시켜야 되고, 다항식이면 인수분해한 후에 분자도 x-1이 있겠지? 약분한 다음에 숫자를 대입하는 걸 했어. 얘 인수분해 할 수 있겠니? 할 수는 있지. 왜 못해? 1, 9차, 8차, 7차, 6차, 5차, 4차, 3차, 2차, 1차, y3 1 집어넣어서 연결 쭉 조리집 없으면 되잖아. 그죠? 할 수는 있거든? 그런데 잘 기억해놔봐. 지금 아이고 다리야. 지금 가르쳐주는 방법을 원래는 인수분해 후, 약분 후 대입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차수가 이렇게 높을 때, 자 0분의 0꼴이 나오면 우리는 요
뭐를 쓸 겁니다. 학교 가서 이거는 얘기하지 마라. 로피탈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0분의 0꼴에서 지금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야. 원래 정석 방법은 fx를 치환하고 뭘 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러면 얘를 배웠으니까 시험 범위는 이걸 넘어간단 말이야. 중간고사가. 그러면 1단원에 있는 함수의 극한도 0분의 0꼴 나왔을 때 로피탈의 정리라는 걸 이거 쓰면 됩니까? 써도 돼. 서술형만 안 쓰면 돼. 왜? 얘는 대학교 교육과정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서술형 쓸 수 없어. 자, 딱 두 가지만 하면 돼. 첫 번째, 미분. 두 번째, A. 자, 이것만 알면 우리는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전부 다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갈게. 리미트 x 값이 1이 있었잖아, 그지? 미분하래. 자, 딴 거 보지 마. 분모 미분하면 뭐 돼? 1? 됐죠? 자, 분자 미분하는 거야. 분자 미분 10x 9제곱 플러스 2 되죠? 10x 9제곱 플러스 2. 첫 번째 단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되니? 1 집어넣는 거. 그럼 얼마 나오니? 10. 이렇게 하면 극한값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후, 약분 후, 대입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미지수가 있더라도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다 구해지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할 수 있겠죠? 서술형 쓸 때는 다 해야 돼요. 서술형 쓸 때는 아까처럼 조리제법을 하든지. 자, 서술형 방법을 가르쳐 줄게. 서술형으로 내가 장담하건대 99%안 나옵니다. 극한은. 자, 그러면 서술형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분자에 아까처럼 조리제법을 해도 되는데 이 방 지수가 너무 얘가 만약에 20제곱 그럼 조리제법 하기 힘들잖아, 그치? 그럴 때를 위해서 분자의 상수 제외한 부분을 fx라고 이렇게 치환한다. 그러면 상수항을 제외한 부분을 fx라고 치환하겠대. 그러면 fx는 x의 10제곱 플러스 2x가 되겠군요. 괜찮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주어진 준식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자. 리미트 x 값을 1로 갈 때 x-1분의 f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줘. 그리고 정석 방법 알아야 된다, 얘들아. 서술형 1%를 위해서 거의 안 나오지만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얘기해볼래? 시안에서 그냥 저 부분 fx를 한 거밖에 없어? 근데 잘 봐. 원래 뭐가 필요하니? fx-1분의 fx- 뭐가 필요한 거야? f1이 필요한 거잖아, 그치? f1은 뭐니? 3이지. 그래서 요 식을 x-1분의 fx-f1로도 바꿀 수가 있어. f1이 3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요 결과는 뭡니까? 그렇지. f'의 1을 구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무조건 저렇게. 어? 무조건 저렇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조리제법 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f'x가 10x 9제곱 플러스 2. 그게 지금 여기 나온 거야. 여기. 그죠?
그럼 결국 F'1은 12.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게 정석 방법입니다. 셈이든 뭐든 어떤 문제지 봐도 전부 다 해석이 이 방법으로 돼 있어. 지수가 저렇게 높을 때. 그러나 객관식이나 서술형이 아니고 단답형이거나 하면 이렇게까지 정리를 쓰는데 내가 누누이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꼭 지가 배운 걸 자랑한다고 2학년 때 수투를 배우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명분의 형걸 높이다리 정리 써도 됩니까? 라고 보면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절대 물어보지 마. 그냥 너희만 알고 있어. 친구들도 알고 있을 거야. 이거 가르쳐주면 한번 대부분 다 쌤이 가르쳐줄 거야. 근데 학교 가서는 묻지 말라는 거지. 내가 웬만한 거는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물어봐 이렇게 하는데 수투에서는 대학교 교육과정에 되는 게 저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들은 학교 가서 물어보면 안 돼. 선생님들이 건방지다고 생각한다. 서술형을 딱 내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적어. 애들이 이 방법 잘 몰라. 한번 배울 때 이해는 되지. 근데 자기가 적으라면 잘 못해. 그러니까 학교 가서는 나 내는 게 좋은 거야.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 하고 너희들 방법으로 그냥 문제를 풀면 돼. 다른 방법을 계속 난 이런 거 알아. 힘내지 마. 친구들이 물어봐도 난 잘 모르잖아. 그리고 너희만 문제 풀면 되잖아. 어차피 다 경쟁자다. 옆에 있는 애들을 밟고 올라서야지 등급을 올라가는 거니까. 자, 요형 됐죠? 자, 2개 남았다. 얘도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얘는 편법입니까? 아닙니다. 정석 방법을 내가 설명해 줄 거야. 쉬우니까. 자, 빠르게 가볼게. 우리는 함수가 있었어, 그렇지? 다시 한번 한다. 적을 필요 없어. 극한이 존재하는 걸 했다. 그 안에 연속이 되는 걸 했다. 그 안에 미분이 가능한 걸 했다. 이렇게 됐죠? 지금 뭐니? 얘가 1에 대해서 뭐 분리시켜놨는데 미분이 가능할 때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면 뭐도 된다? 연속도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는 1단계로 x값이 1에서 연속하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얘는 x가 1보다 작지? 자극한 x가 1이지? 함수값 x가 1보다 크지? 우극한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원래는 여기는 리미트 x값을 1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리미트 x값을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데 무슨 식이야? 다항식이잖아, 그치? 다항식이면 그냥 1을 뭐한다? 대입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속할 때 x에다가 1 대입 그게 같아야 되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p 아래쪽은 q 마이너스 2 결국 pq가 같은 놈이구나. 됐나? 두 번째 미분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는 밝혀야 돼. 미분이 가능하다는 걸 밝힐 거면 미분해야 돼. 자, 위의 식을 미분해보자.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p 아래쪽 식을 미분해볼게. 2qx 마이너스 6 그런데 조심할 거. 자, 연속이라는 것은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까지 똑같은 거야. 자, 여기에 는이 붙어있지. 그런데 미분한 식은 는을 붙이면 오답 처리됩니다. 그래서 는을 빼줘야 돼. 요거 정말 중요한 거야. 서술형 때문에 자세하게 해준 거야. 는을 뺀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를 할 거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1보다 작은 거고 1보다 큰 거네. 그럼 얘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자, 말은 알아야 되겠죠? 좌미분계수.
무미분 계수. 그러니까 왼쪽에서 근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오른쪽에서 근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그게 같아야지 꺾인 점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가 같아야 돼. 자, 1 대입했죠? 미분했죠? 세 번째 작업으로 다시 1 대입. 그래서 대입, 미분, 대입 이렇게 하면 끝나. 자, 1 집어넣을게. 됐죠? 그래서 요식과 요식을 가지고 우리는 P 값도 구하고 Q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대입, 미분, 대입 요거 세 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P 뭐 나왔니? 그럼 당연히 Q도 3이 되겠죠? 같은 거니까. 끝났다. 아니네, 하나 남았네. 3-10번 문제 보면 뭔가 생각나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않니? 단원명을 알겠니? 아, PX 아, 저 어디 단원에서 나왔지? 나머지 우와! 그렇죠. 나머지 정리해서 나왔죠. 자, 그걸 할 건데 방금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집어넣고 미분하고 집어넣죠? 똑같아. 자, 원래는 나머지 정리해서 자, 그러니까 미리 선행을 했다. 아마 이 정도 문제는 센 시스템에 나오든지 아니면 심한 문제에 나오든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근데 수투를 만약에 배웠다. 근데 객관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대입하고 미분하고 대입하면 그냥 미지수들이 싹 다 튀어나온다. 자, 7제곱이나 있네, 그치? 보통 그 수학 4에서는 7제곱까지는 안 가거든. 자, 우리가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를 생각해보자. 항등식을 일단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치? x의 7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것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서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우리는 몫을 qx라고 했었죠? 오랜만이다, 그치? 나머지를 구하래. 나머지는 rx였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가 끝났다고 해서 필요 없는 건 아니야. 자, 항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누는 식입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 나누는 식은 나머지의 차수를 결정하죠. 얘가 2차면 얘는 2차보다 한 차수 작은 거 2야. 1차든 상수항이든 둘 중에 하나겠네, 그지? 최대 1차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놓고는 봐야 되겠죠. 얘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식을 항등식으로 정리하는 거. 나누는 식은 나머지의 차수를 일단 결정하고 됐죠? 그럼 두 번째는 뭐니? 우리는 항상 이 식에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했잖아, 그치? 1을 대입했어. 근데 보통은 x-1, x-1을 2 이렇게 있으면 1 집어넣고 2 집어넣어서 a, b 연립을 했었어, 그치? 근데 1이라는 거 한 종류밖에 없잖아, 그치? 그렇지만 제곱이 있기 때문에 두 번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x에다가 1을 대입, 두 번째 미분, 세 번째 다시 x에다가 1을 대입, 두 번 집어넣는 건 맞습니다. 자, 1을 집어넣어 볼까?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3 되겠죠? 1 집어넣으면 사라지죠?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됐습니까? 그럼 원래는 수학 4에서 했던 것은 얘를 이렇게 해서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 해가지고 3은 절로 넘겨주고 얘를 a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x 마이너스 1을 묶어주고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했어. 필요 없다고 이제 미분하래. 자,
미분할 수 있죠? 그죠? 자, 얘 미분하면 남겠죠? 자, 잘 봐야 돼. 지금은 보고 적습니다. 자, 얘는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의 미분을 쓰겠네, 그지? 앞에 거를 미분하면 2x-1의 1제곱 속미분 해봤자 1이니까 신경 안 쓰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뭔지 몰라. 에이, 미분하다 했으니까 되겠네, 그치? 결론을 보고 얘기해 줄게. 미분했으니까 이제 또 뭐라고? 1 집어넣으라고. 1 집어넣으면 5. 자, 어떻게든 얘가 2차기 때문에 곱의 미분을 써도 x-1이라는 인수, x-1이라는 인수가 들어갔으니까 집어넣으면 미분한 요 부분은 무조건 다 날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을 칠 때는 얘 미분해놓고 얘 미분해놓고 그냥 집어넣기만 해서 가운데는 여기는 솔직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A 값이 5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거를 신경 안 쓰면 얼마나 속도가 높아지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자, 바로 2번 간다. 바로 2번에 시간 적어야지 뭐. 복잡하게 x-b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나머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안 적어도 상관없잖아, 그지? 자, 첫 번째 b를 대입하겠죠. 얘 때문에 b의 5제곱 마이너스 5b 플러스 a는 뭐? 0.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으로 미분하겠죠? 얘 사라지죠? 물론 요거 곱의 미분을 해야 되죠? 근데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 놓고 다시 b를 집어넣는 겁니다. 얘는 어차피 0으로 다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b 값은 1 집어넣으면 a 값이 다 보이시겠죠. 그러면 a 값은 4가 나오죠. 속도를 좀 빨리 내기 위해서 이거 곱의 미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너희도 밑에 거 할 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풀이 과정 그렇게 자세히 적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단축시킬 거냐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되죠. 다행히 시간이 남아서 검토를 할 시간이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미분이라는 것은 이제 들어갔네. 이제 4단원부터는 곡선의 접선과 미분이라는 접선의 방정식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를 하게 될 것 같다. 4, 5, 6까지네. 4, 5, 6, 7까지네. 와우. 4, 5, 6, 7. 대단원. 자, 특강은 여기까지 하자.